말도 없고 반응도 없는 며느리. 그냥 좀 속신하게 말해. 할 말 있으면 속으로 꽝 하지 말고. 곤란할 때 그냥 웃어 넘겨요. 내가 물어본 말이나 대답하지 안 해. 답답해도 어쩌요. 성격이 좀 생겼는데. 저는 예쁜 며느리는 아니에요. 저는 무뚝뚝하나요. 밥 차려놨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럼 어디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 부끄러워? 부끄럽다네. 어머니는 며느리 예쁘네. 어머니 이렇게 저는 아니잖아요. 혼자 가고 싶어도 안 된다고.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말을 잃어버린 며느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시어머니.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속내를 듣게 되는데요. 서로를 향한 진심을 감추고 살았던 이 고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고부의 열전이 찾은 곳은요, 햇빛과 번영의 땅 광주입니다. 근데요, 고부를 만나러 온 장소가 좀 특이해요. 오늘의 주인공 시어머니 임정희 여사와 라오스에서 온 며느리 파라완 키암 씨. 두 사람이 찾은 곳은요, 가정 상담소예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집에서도. 하루 내내 있어봐야 내가 안 걸면 말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어. 처음에는 아직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말을 않고 소리가 적어. 난 좀 답답하는 이제 소리는 큰데 뭐 말을 해도 소홀해. 그거 좀 한마디로 답답해요. 할 말 있으면 어머니 이렇게 좀 나는 이제 나도 연사가 없었고 나이가 좀 더 해봤잖아요. 제발 좀 그 싹싹한 연사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다못해 밥을 차려놓고라도 어머니 식사하세요. 여자 이제 그걸 하고 해줘요. 말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벌써 울먹이기 시작하는 키암 씨.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그 아량 언사 그거를 좀 해줬으면 진짜 우리 소원은 그것뿐이 없어. 이번에는 며느리 차례. 무슨 얘기가 나올까 긴장한 임 여사는 입이 탑니다. 며느님 판단했을 때는 어떤 게 가장 고민, 문제, 어떤 게 며느리 키암 씨는 여기까지 와서도 선뜻 얘기를 못 꺼내고 시어머니 눈치만 봐요. 눈치 안 봐도 돼. 뭔가 할 얘기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계속 망설이고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눈물이 도대체 멈출 생각을 안 하네. 이러니까 임 여사는 속이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죠. 얼른 시간 끌인다 해라.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10분 넘게 버틴 키암 씨가 꺼낸 첫마디. 뭐라고? 말 못하게. 해. 네 마음에다가 좀 뜯어 울 바라만 것 봐요. 와도 눈물을 잘 흘러. 상처가 깊어서 그런 거야. 괜찮아요. 자꾸 어머님 쳐다봐. 눈치 보이는 거야, 봐. 그러니까 따로 해야 돼. 말 못하고 있으면. 예. 이제는 키암 씨의 속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내 소재감 계속 안 돼. 그냥 기억이 나는 안 돼. 그냥 안 되더라고요. 머리에 박혀버렸구나. 안 되구나. 어제. 네. 시어머니께 편하게 말하고 털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이 자신조차 너무 힘들다는 뜻밖의 고백이에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씻고 하나도 없고. 매일 씻만 있었어. 고부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른 아침 고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1등으로 일어난 사람은요, 역시 며느리 키암 씨예요. 시부모님의 아침엔 밥상 차릴 생각에 먼저 반찬부터 확인하고
매일 아침에 새밥을 짓는다네요. 며느리 분주한 소리를 듣고 이 여사도 부엌으로 나왔어요. 근데요, 시어머니가 곁에 다가가도 키암 씨는 인사 한마디 없네. 오늘 일찍 있나 보네. 시아버지 인사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요. 먼저 부엌 일을 하다가도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니까 옆으로 밀려나서 그냥 가만히 대기하네. 내 어머니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며느리한테 참 힘든가 보네요.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는 내내 고부가 별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말 걸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임 여사도 점점 말을 안 걸어요. 내가 하루 내내 있어도 내가 말을 안 걸고 안 하면 안 할 건데요. 내가 물어본 말이나 대답하지 않아. 답답해도 어쩌요. 성격이 저렇게 생겼는데. 저 친정 아빠 엄마 이야기 많이 안 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말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서는 말이 없어요. 왜 말 안 해요? 친정 아빠 엄마한테 또 똑같아요. 이렇게 더 성적이에요. 엄마, 저 그냥 아니다 두부 썰이야. 며느리 대답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임 여사도 그러려니 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키암 씨 대답은 안 하더니 시어머니가 썰으려고 내놓은 두부를 한번 쓱 봐요. 이번에도 토마토 한번 쓱 봐요. 그러고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두부 썰기 시작하네. 어머, 두부도 요리에 따라서 써는 크기랑 모양이 다 다른데 된장찌개 끓일 거를 알고 적당히 예쁘게 알아서 다 썰어놓네. 어머. 근데요, 잘 준비를 해놓고는 시어머니가 오시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키암 씨.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저는 도와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저 도와 옆에 있어서 그냥 하지 마라. 네가 할게 이렇게. 저 같이 하면은 불편할까 봐요. 이렇게는 저 어머니 생각하고 저도 몰라줘요. 그날 오후 집에요, 임 여사의 외손녀들이 놀러 왔습니다. 키암 씨는 애들하고 놀면서 TV를 보고요. 임 여사는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단호박 주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니까 키암 씨는 TV를 보는지 눈치를 보는지 자꾸만 부엌에 시선이 가고 신경이 쓰이나 봐요. 해줄게. 결국 키암 씨가 부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름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요. 호박 돌려? 응? 호박 돌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마디 말을 못하고 계속 시어머니 곁에서 서성 하는 키암 씨. 호박죽은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일을 하시니까 마냥 놓을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할 일을 찾는 키암 씨. 멀쩡하게 정리된 서랍을 통째로 뺍니다. 아주 서랍장을 통으로 뒤집어서 정리를 할 생각인가?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네. 차분하게 시간 보내기 좋은 청소는 키암 씨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래요. 저는 저 청정은 저 하고 싶어서 해요. 안 하고 싶어는 근데 저 하면은 어머니만 했잖아요. 하지 마라. 그냥 저는 절대 안 해요. 저 청정이요. 저 하면은 말하지 마라. 저 성경은 말하면은 저는 안 해요. 저는 하고 싶어는 어머니, 아버지, 오빠도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혼자 해가요. 혼자 하면은 편해요. 같이 하면은 불편잖아요. 며느리는 좋아서 하는 일이라지만 임 여사는 그래도 그렇게 자꾸 일을 벌이는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너는 날마다 그렇게 해도 뭐 할 것이 또 있냐? 어제 오빠 써요. 오늘 호진이요. 너 저 통 사놓은 거 너 해. 넣을 데 없으면 예? 네.
다정한 얘기도 큰 목소리로 말하는 임 여사. 키암 씨가 괜히 주눅 들죠. 속으로 게 내가 자꾸 나 기가 아직 안 오던데 그 말을 들려면 그 좀이 뭔 말? 다시 이렇게 재차 물어보게 되더라. 그게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랬으면 내 소인데 내 복인갑다 그렇고 이제 인정해야지 저거요. 활발한 시어머니와 소심한 며느리. 달라도 너무 다른 고부네요. 말도 잘하고 애교도 있었으면 하는 시어머니의 바람을 모르는 게 아닌데도 키암 씨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예쁜 며느리는 아니요. 어머니는 며느리 예쁘는 어머니 이렇게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무뚝뚝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이거. 근데요, 이 호박죽은요 며느리 덕분에 만들게 됐다네요. 호박을 우리 며느리가 썩은다고 긁어놨더라고요. 그저께 호박 여기 썩은다고 저기다 놔뒀더니 저 신장 밑에 놔뒀더니 썩어서 벗긴 거냐 그냥 벗긴 거냐? 야, 안 썩었지 호박이? 근데 벗겨놔봤더라고 껍데기를. 네 오나치게 이 밀가리 저 부침개 할란데 딱 버려버렸지? 버려버렸지? 봐봐. 내가 언제 해놓고 해먹을 새가 없어갖고 놔뒀더니 아침에 버려버렸어. 그냥 계속 놔둬 있잖아요. 썼잖아요. 저 보고는 계속 놔둬 폴리면은 가깝잖아요. 말은 없어도 시어머니 생각을 읽고 행동하는 며느리예요. 자, 조용한 식사 시간에 임 여사가 말을 겁니다. 너는 이 호박죽 안 먹어봤냐? 나왔었어? 호박죽 안 싸먹어봤어? 그래요? 그냥 잎만 먹어요. 찜만 먹어? 예. 아침에 밥탁 차려놓고 아빠 식사하세요. 어제 잠들이 불편한 거 없어요. 왜 그런 거 챙겨나 물어봐. 부러워요. 어려워. 부끄러워? 부끄럽다네. 너는 부끄럽지만 아빠는 속이 상한디. 밥을 차려놓고 낫도 풀고 밥 먹으라서도 않고 너는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안 돼. 밥 차려놨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해야요. 예? 그렇게 해. 그거는 너는 저거 한 것도 보고 밥도 그리고 아빠는 거의 너럴 때는 서운해. 한번 차려놓고 다시 먹기가 마기가 됐어 보면. 이게 상대와 그 대화를 나는 이렇게 대화를 나도 솔직히 좋아하는데 대화를 안 하면 나는 입 다물라고 나는. 성질이 내성적이라 이게 우리 애기 엄마하고 나하고 대화가 별로 없어. 왜냐 우리 애기 엄마는 성질이 이제 확 끊어고 나는 소심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하고 나하고 성질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소심해.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잘. 그럼에다도 말을 안 하는데 내 생각은 아버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다정하고 좀 친근감이 있겠는데 그걸 안 하니까 좀 써먹써먹 그냥 무덤덤이 그런 식으로 진짜 지금까지 살아왔지. 근데 키암 씨도 말하는 상대가 있어요. 여보세요? 아, 뭐예요? 밥 먹고 있어요, 지금? 뭐 방금 먹었어. 그래요? 더우죠? 바로 키암 씨 남편입니다.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몇 번씩 키암 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한다네요. 요즘은요 부부의 2살 된 딸 효진이의 피부가 좋지 않아서 주로 그 얘기를 한대요. 그날 오후에 키암 씨의 남편이 서둘러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왔어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던 키암 씨가 서둘러서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아니 근데 어딜 가는데 이렇게 꽃단장을 해? 오빠 알았어요. 지금 병원 가려고? 피부 거기다 어디가 사는가? 피부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병원에 가야 한다고 막. 어디 갔다 왔다 물어봐. 그러니까 아동병원 가야 돼. 내가 물어봤어. 아동병원 무조건 안 좋아도 아동병원 가야 한다냐. 아니 근데 어떻게 미쳤는지. 아 그러니까 더안 좋은. 참고 기다려 보던가. 아들도 연고 줘봐요. 많이 들어갔구만. 더 퍼져. 많이 들어가세요 그럼.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대로 가야지. 이렇게 나가니까 임 여사님 마음이 좀 불편해요. 끼고 살 건가 만났어.
이 지가 몸이 안 좋다든지 우리 애기가 몸이 안 좋다든지 무엇이 묻고 싶으면 내한테 얘기를 해야 하거든. 가만히 있다가 지 이제 오빠라고 하면 이제 오빠 오면 둘이 차 타고 가. 뭐 어디 가냐고 뭐 효진이 아빠가 병원에 가. 그러면 빈자가 팍 상해버려 내가. 내한테 얘기해도 충분히 내가 갔다 올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말 않고 이제 그 말해서 지금 오빠한테만 얘기했고 답답하지 내가. 소심한 성격에 겨우 남편을 앞세워서 나온 키암 씨. 근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창문에서 눈을 떼질 못해요. 빵빵. 밖에 나오니까 좋으세요? 저예요? 호진 있을 때, 호진 있으면 심심한 시간 없는데요. 계속 바빠요, 하루. 옛날에는 혼자 있잖아요. 심심해요. 친구도 없고, 어디 가고도 없고, 어디 가서 또 물었고, 통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냥 핸드폰 보고요. 옛날에 처음 때 혼자 있고 이랬을 때 또 그래. 아유, 혼자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터지는 키암 씨. 이국 땅에 시집온 며느리의 깊은 외로움을 이며사도 알기는 알아요. 애롭죠 당연히. 아무도 없고. 그런데 내가 간 데는 다 데리고 댕겨. 솔직히 말해서 바람 쐬러 여수 아쿠아니 이제 뭐다 혼자 있으니까 어디 가면은 데리고 댕겨. 옛날에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많이 못 서들어. 내가 서면 나도 놀러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키암 씨 부부가 딸 효진이 병원에 갔다가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출이 피곤했는지 효진이는 벌써 잠이 들었고요. 가족들 사이에 왠지 냉기 흐르네. 너 손 많이 쳤지? 손을 잊히고 한 게 네가 여기가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손을 항상 잊히고 만져야지. 어? 세균이 소리가 많고 핸드폰 만져가지고 핸드폰 만지고 막 그래도 손을 잊지 않는다. 핸드폰이 굉장히 안 좋대. 핸드폰도. 그쵸, 손 씻는 거 중요하죠. 근데 불똥이 딴 데로 튀었어요. 너 이래 봐봐. 거기 뭐냐? 너의 그 행주를 너는 꼭 거기다 연관놔가지고 어? 손을 닦게 만드냐? 아니요, 저 깨끗한 건데. 손땀 아니요. 아니 저 동이 손 닦잖아. 손 잊히고. 얘 거기다 꼭 놔두냐고. 저쪽에다 놔둬야지. 따로. 이쪽에다 깨끗한 것을 놔두지 말고 저기다 걸어놔라. 네 우유병 있는 데다가. 나는 항상 거기다 걸어놓으면 니네 꼭 이쪽에다 놔둬버려. 같이 놔두면 손 닦아보잖아. 이제 손 잊히고. 언젠가 분간해서 저쪽에다 깨끗한 것을 저쪽에다 놔둬. 알았지? 바닥 닦은 거 저쪽에다 걸어놓고.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면 더 움츠러드는 키암 씨. 잠깐 놔두고 빨래, 저 빨래 다 했잖아요. 그냥 잠깐 놔두고 다른 일 했잖아요. 어머니 봤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계속 아니요, 한 번만. 하필이면 잠깐 놔뒀을 때 일이 벌어진 거라고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건데요. 이묘사는 이묘사대로 그저 잘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인데 대답 없이 표정만 어두워지는 며느리가 너무 답답해요. 어긋난 대화로 또 한 걸음 서로한테 멀어집니다. 이묘사가요,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사돈 댁에 여행 가기 전에 필요한 찬거리를 좀 살라고요. 이묘사하고 같이 장 보는 사람은 키암 씨가 아닌 키암 씨 시아버지예요. 시부모님 앞이라면 그저 어려워하기만 하는 며느리를 집에서 쉬게 하고 그냥 두 분이서 나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없네. 나 집에 있어. 얘네들은 집에 갈 때. 수고하세요. 시장에나 어디 갈 때 옷 사러 간다든가 뭐 하러 다닐 때 딸과 엄마, 친정 엄마하고 딸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처음 며느리를 얻을 때만 해도 팔짱 끼고 장 보러 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도 며느리를 위해서 이 여사가 따로 챙기는 게 있습니다. 나우스 갈 때 오리탕 거기 가서 끼리 먹는다 함께 고추도 갈고 해갖고 냉동에다 얼려놨다가 알아서 얼려놨다가 양념 갖고 가요. 메로도 진짜 좋아해. 오리탕. 한편 그 시간에 며느리는 집 앞 정자에 나왔습니다. 여기 오면 얼마나 인분 안 해서. 여기 왜 가본 적 없어요? 여기 여기 말고 다른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할머니 좀 주세요. 할머니 해봐. 여기나 한미 해봐. 여기 온 지 한 6년 됐지? 2년 2년? 2년 넘어요. 2년 넘었지? 네, 넘어지. 그래? 낯익은 얼굴들이 있는 이곳은 며느리가 유일하게 스스로 외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 고향을 간다고?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가? 네. 어이구. 식구대로 다 가. 그럼 얼마나 있다 와? 네. 얼마나- 인주. 일주일? 네, 인주일. 아이고. 거기서 떨어졌다 더 있다 와. 신랑만 보내. 재기하고 더 있다 와. 엄마 실컷 보고 와가지고. 왕소신 며느리. 혼자만의 외출은 이게 전부래요. 시부모님이 장봐 온 걸로 얼른 저녁 반찬거리 준비하는 키암 씨. 뚝딱 만든 건 오이 무침인데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새콤달콤 오이 무침 좋아요. 근데요, 맛있게 잘 됐어요, 키암 씨? 아, 오늘 좀 맛있게 됐나 보다. 근데 며느리의 맛있다는 작은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치는 임 여사.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께 배운 오이 무침이 아주 잘 돼서 자랑하고 싶은데 맛 봐달라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맛보고 또 웃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나 보네. 그러지 말고 좀 드셔보시라고 말을 좀 해보지. 이제는 맛보기 좋게 손으로 한번 집어보는 키암씨. 그냥 어머니한테 맛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아유, 그냥 그 말은 속으로만 하네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요, 시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한 번 더 맛을 봅니다. 근데 키암씨, 오늘 물 엄청 마시겠다. 반찬통에 다 담아놓고는 뚜껑도 일부러 안 닫네. 시어머니께서 설마 뚜껑 닫기 전에 맛보시겠지 이러는 거지. 드디어 키암 씨는 시어머니께 오이 무침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이구, 걱정이 되네. 어때요? 에? 아유, 근데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이 여사는 그냥 반찬 뚜껑을 탁 닫아버리네. 아이고, 맛깔스럽게 무쳐놨는데 맛 한번 봐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 아유. 딱 이 순간 칭찬을 기대했던 키암 씨도 웃음이 그냥 싹 가십니다. 아유, 그렇게 일부러 맛을 봤는데 괜히 입만 버린 거야, 그지? 어제 말을 안 했을까? 나가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하면 내가 간을 봐주는데 간을 안 해도 지가 간 보라고 안 해도 또 믿어. 내가 잘하니까 믿고 내 입에 맞게 잘 해주고 또 옆에서 하면 내가 없었을까? 안 먹어봐도 맛이 좋아서 내가 안 먹어봤는가. 그때 어쩌다가 내가 맛을 안 봤을까? 나우스 가면은 그 조카들 옷이라도 한 벌씩 사서 입겠지. 라오스에서 한국 옷이 인기가 많아? 말하라고 하냐 그것이? 키암도 속신하게 말해. 할 말 있으면 속으로 꽁 하지 말고. 키암 잘하니까 말해. 오빠 알기로는 네가 확실히 말해. 요 때는 어쩌보면 못하니까. 아빠도 거기가 생긴 나서. 그러니까 너도 머리가 이렇게 좋으면 그거 생각을 좀 해봐라고. 그렇게 아빠랑 니랑 가면 나우스 물건을 사주면 좋겠구만. 가서. 이렇게 키암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거기가 생겨서 나는가. 여기 한국에 사고 하는 게 나는 거 물어본 거지. 가서 선물 하나 얻고 오더라고요. 가서 네, 가서 하면. 라오스 가서 선물 하나 없어요. 어쩌라고요? 선물 하나 옷이 가면 쓰겠냐고. 오빠, 그 말이지? 네, 오빠 기분도 안 좋아져요. 제가 전화해봐갖고 와. 얘기 사이즈를 대강 물어봐. 아이고
하고 참말로 깝깝하니. 아이고 나는 진짜 답답해버려 답답해. 소심해서 못한 얘기 시어머니께서 화끈하게 해주시니까 이럴 땐 아주 속이 시원하죠. 아이 엄마가 옳은 말을 하면 엄마 말을 따라줘야지. 그래 도를 안 그잖아 그냥. 봐봐 여기 당연히 사고 하고 싶다가 아니야. 핀 거죠 오빠 안 주잖아요 그거지. 어떻게 살 거예요? 희한 말은 엄마 말 틀리지. 뭔 말이 틀리냐? 키함도 여기서 당연히 사고 하고 싶다가 아니야. 무엇이 말이 틀려? 오래간만에 함께 여기 사고 하고 싶다고. 사고 싶어. 왔다 사이즈 그럼 사이즈 내가 가면은 다 하라고. 내가 3만 원 가면 딱 맞은가 안 맞은가. 어머, 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잘 맞을 때도 있네요.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한가할게. 내 생각에는 오늘이 제일로 한가해. 아 어머니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만 했구나. 다 준비했으니까 고맙더라고요. 괄괄한 시어머니와 소심한 며느리, 극과 극. 이 고부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음성이 이렇게 크니까 사람들이 내가 화를 안 내도 그 오해를 많이 받아요. 성질 낸다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다가 또 기분 나쁜 막 그 근딱 하면은 더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 이제 소리가 더 커져요. 아이 목이 음성이 크고 좀 어쩐다고 내가 오해를 받고 무섭다 하고 그러니까 좀 그래요. 성격이 급하고 화통하게만 보인 임 여사한테도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암 씨의 속마음은 뭐죠? 눈치 보이는 거신가 봐. 그러니까 따로 해야 돼. 말 못하고 있으면. 예. 결국 자리를 피해준 임 여사님. 며느리한테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이렇게라도 그 마음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힘들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 고민인지. 뭐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 밖에 나가도 안 되더라고. 혼자 가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 가족은 이 가족은 따뜻한 가족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따뜻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저 말은 좀 들어보면 좀 좋겠는데요. 저 말은 다 안 들어요. 남편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일하고서 가족은 밥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제가 하면 여기는 이야기 어떤 쓰레기 하나도 없고 그냥 얘기만 이야기하고요. 가족들이 자신의 소심한 성격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키암 씨. 그럼 남편한테 나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 그런 말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렇게 키암 씨는 말을 점점 더 하지 않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속 얘기를 처음 듣게 된 임 여사. 전혀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얘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렇게 거시한 걸 나 진짜 몰랐네. 그래서 나도 거기 보고 갖고 진짜 속으로 아주 나 속상해 지금. 얘가 뭐 말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게 없다고 처음부터 와서 막 계단에서 울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가 애로워서 엄마 떨려서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가 싶어갖고 뭐라고 또 못했잖아. 내가 또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한 게 금갑도 했는데 내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잘해도 잘한지를 모르고 그러더라고. 그동안 며느리에게 쏟았던 관심과 애정을 정작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안하기도 섭섭하기도 한 임 여사. 씩씩하게만 보였던 임 여사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네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소통하지 않는 이 고부. 과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목소리 한 번 듣기가 너무 힘든 말 없는 며느리. 기암도 속신하게 말해야 할 말 있으면 속으로 꽝 하지 말고. 왕소신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웃죠. 물어본 말이나 대답하지 않아. 답답해도 어쩌요. 성격이 좀 생겼는데. 저는 예쁜 며느리는 아니에요. 저는 무뚝뚝하나요. 밥 차려놨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럼 얼굴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 부끄러워? 부끄럽다네. 어머니는 며느리 예쁘네. 어머니 이렇게 저는 아니잖아요. 혼자 가고 싶어도 안 된다고.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처음으로 듣게 된 며느리의 속마음.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이 모두 함께 며느리의 친정 라오스로 향합니다. 결혼식 이후에 처음 만난 한국과 라오스의 사돈. 고향에서도 며느리는 걱정이 떠나질 않네요.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오셨잖아요. 걱정 많아요. 늦게 식사했잖아요. 좀 미안했어요. 이거 너무 진해. 조금만 더 당해? 아니, 커피가 진하다. 라오스 방문이 편치 않은 임 여사와 자꾸만 그런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는 며느리. 고부의 여행은 과연 해피엔딩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알아서 이러 먹을란게. 한국에서 비행기를 5시간을 넘게 날아서 도착한 며느리의 고향 라오스. 키암 씨의 친정어머니가 늦은 시간에 마중 나왔습니다. 키암 씨가요, 시댁 식구들을 소개하는데 딸 시집 보내고 처음 보는 자리지만은 딸보다 사돈들과 더 눈을 맞추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친정어머니. 그래도요, 가장 기다렸던 건 역시 처음 만나는 외손녀 소진이에요. 근데 아직은 낯선 외할머니, 좀 더 친해질 시간이 필요하겠다. 키암 씨의 친정은요, 공항에서 차로 30분 더 가야 하는 나톰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운 고향에 온 키암 씨 얼굴이 밝질 않네. 설마 여기까지 와서 신경 쓰이는 게 있나? 키암 씨 어디 아파? 어? 걱정 많아요. 저 오빠랑 같이 오셨는데 걱정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오셨잖아요. 라오스 아빠 엄마는 친정 아빠 엄마는 많이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저 생각은 어머니 아버지도 불편한가 봐요. 라오스 가족도 걱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서는 어머니 아버지도 걱정하고. 저 양쪽 힘들어요, 저도. 키암 씨를 사이에 둔 두 가족의 만남. 비 오는 밤에 사돈들 오는 길이 불편할까 봐 키암 씨 친정 부모님이 진작부터 골목에서 기다립니다. 키암 씨의 남동생은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질퍽이는 땅에 얼른 나무 판자를 놓습니다. 오늘따라 하얀 바지 입은 임 여사가 아슬아슬하게 걸어오시네. 나무 판자 덕분에 곱게 차려입은 옷을 버리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서셨어요. 집안에서는요, 키암 씨 언니들도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아빠한테도 잘한다. 아빠한테도 잘한다. 이거 안 간다. 효진이 덕에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 풀립니다. 아버지 오셨는데 근데요, 키암 씨 친정 아버지가 보이지 않네요. 키암 씨 시댁 식구들 짐을 전부 차에서 내려서 정리하시느라고 늦으셨대요. 무뚝뚝한 표정 뒤에 이런 다정한 면이 있으셨네. 이래 가족이 모두 모였으니까 키암 씨가 정식으로 다시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친정 아빠예요. 그러면 이것은 막내 동생이에요. 예. 홍구는 방에 있어요. 예, 여기야 많이 맨맨. 아이 딱 그냥 붙어갖고는 그냥 도와주겠구만. 왜 할아버지요? 왜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리고 인사해야 외손녀가 무척 안아보고 싶었을 텐데 말 한 번 못 붙이는 친정 부모님 아직 쑥스러우신가 보다. 이번에는 키암 씨 부부가 이며서의 제안으로 한국식 큰절 인사를 드립니다. 묵묵하게 말없이 인사를 받는 모습에서도 딸과 사위를 향한 애정이 묻어나네요. 이렇게 이며사와 키암 씨 가족의 라오스 여행의 첫날 밤이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간밤에 내린 비가 그치자 다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키암 씨 시아버지는 피곤하셨는지 아직 방에서 주무시네요. 키암 씨 친정 아버지가 방을 살짝 들여다보시더니 키암 씨를 부릅니다. 뭔가 시킬 일이 있으신가 봐요. 누구요? 맨날 이완. 뭐? 아버님 안 더워요? 송풍기 사돈 자는 방이 더워 보여서 키암 씨 친정 아버지가 선풍기를 가져와서 챙겨줍니다. 사돈이 시원하게 자는 걸 보고서야 소녀딸하고 장난치시네요. 선풍기랑 챙겨준 게 고맙고 또 방도 그 큰방 또 자기 걸 해주고 그런 것도 고맙고. 괜찮아요. 뭐 뺐냐? 야, 예. 그 가게 가서 우리 어제 커피 사거나 못 사갔잖아. 커피요? 아, 캔커피요? 마트 가서 살 수 있으면 사게. 친정 아버지는 또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어떤 커피요? 아이고 집에 타먹는 커피. 아, 이거는 어머니 안 드세요? 요거요. 안 드세요? 그림 사야 거야? 네. 그림 사가지고. 요거는 없어요. 그림 안 사가지고 없어? 네, 없어요.ไม่กินบ่ได้มันขมแห้งได้นั่นน่ะขมแห้งมันบ่คือกาแฟบ้านเพิ่นเด้ไขมันอันนี้นี่เพิ่นบ่มากเพิ่นมากกาแฟสดเพิ่นมากกาแฟสดหักแต่ว่ากาแฟสดบ้านเฮามันบ่คือบ้านเพิ่นนี่จ้ะกาแฟสดบ้านอยู่กาแฟบ้านก็สดกาแฟสดบ้านเฮามันขมบ่ขมไหนนะจนลอง어머니 한 번 좀 드릴게요. 커피? 커피? 네, 괜찮으면은 저 사줄게요. 나도 먹고 이분들도 주고 하려고. 키암 씨 친정 어머니가 커피를 사러 집을 나섭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 자란 키암 씨는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거는 누구요? 고모 딸. 아빠 동생이요. 아빠 동생 딸. 집은 저쪽 있어요. 야, 위로요. 그러면 처음 본디 네. 어머 왔는가 그래야지. 이거는 다 근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잘 안 아니 해요. 보면 처음 보면 오면 왔어. 그리고 반갑게 해야지. 여기 잘 안 해요. 진짜 근다. 예. 셋째가 있다가라도 시골에 가면 인사를 드리고 가잖아요. 작은 집이고 이렇게 뒤에 사니까.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가고 왔다고 동네 사람들도 막 오고 그러거든요. 키암이 머나 먼 곳에서 살다가 왔는데 뒷집이가 애갓집이 돼요. 삼촌네 집. 근데 와보도 안 하고 지도 가려고도 않고 인사드리러 가려고도 않고 물어보니까 원래 여기는 그냥 그냥 가족만 가셔야지. 키암이 친구도 없고 놀러도 안 다니고 그런 거시기더라고. 키암 씨 친정 어머니가 커피를 사갖고 오셨어요. 키암 씨 남동생이 얼른 커다란 통을 들고 오네요.
커피를 뭘 어떻게 마시려고 이러죠? 조금만 따는 거 없네. 뜨끈뜨끈하네. 막 빼. 임 여사가 뜨거운 비닐봉투를 잡고 커피를 따르니까 걱정된 키암 씨 친정 어머니가 큰 물병을 가져옵니다. 우리 효진이 온선하네. 근데 이걸 쓰시라고 말을 못 건네는 거예요. 곁에서 보던 키암 씨도 얼른 와서 임 여사하고 호흡을 맞춰서 컵에다가 얼음을 넣습니다. 근데 이 정도 얼음으로는 안 되나 봐요. 알고 보니까 아까 며느리 남동생이 가져왔던 통이 보냉통이에요. 얼음 아끼지 않고 넉넉히 넣으세요. 근데요, 커피가 임 여사 입맛에 맞나? 뭐라고요? 목소리 시원한 임 여사님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셔?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인데 그죠? 오이무침 먹고 혼잣말하는 키암 씨하고 똑 닮았죠? 똑 닮았어. 한국말로 이렇게 헬라니 지가 부족한 게 씀뻑 말을 못한 거예요. 실수할까 봐서 말을 못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막 동생들한테도 어찌고 소리가 그냥 아야 뭐 크게 좀 해봐. 크게 좀 해봐 그러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막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게 저는 말이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 와서는 아니까 그냥 크게 이렇게 말이 나오고. 커피 맛이 어떤지 눈치를 보는 키암 씨. 다른 커피 좀 드릴게요. 나는 알아서 이렇게 먹을란게. 이렇게 드세요. 간 맞아요? 라오스에 와보니까 소심한 게 아니라 배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번에는요, 임 여사가 거실에서 짐 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고르고 골라서 들고 온 선물이거든요. 가장 걱정했던 치수 잘 맞나? 걱정했는데 어머나, 다행히 키암 씨 친정 어머니 마음에 쏙 드나 봐요. 친정 아버지는 직접 입어보고 산 것처럼 잘 맞아요. 예, 맞아요. 다행이에요. 세탁기를 사든지 뭘 사든지 엄마. 뭐 사든 간에 사시라고 해? 시집간 딸의 첫 친정 나들이 든든하라고 봉투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안만 해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쓸 때도 많하고, 예? 그때 어머니 아프다고 해도 뭐다 받고, 또 아버지도 무릎이 아팠다던가 발이 아팠다던가 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좀 했어요. 좀 늦게 시작된 아침 식사.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앉아서 밥 먹는데 키암 씨는 좀처럼 앉지를 못합니다. 음식이 가족들 입맛에 맞을까 불편한 건 없을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몰라, 한국 없어요, 이거는. 우럭. 어머나, 생선구이가 가족들 입맛에 맞나 봐요. 근데 음식을 다 정리한 키암 씨가 이번엔 친정 엄마를 부릅니다. 호랑이를 흘렸어. 이럴 때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하면서 사돈끼리 정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키암 씨는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근데 키암 씨 없이 사돈지간의 대화가 잘 되려나? 아이고, 손짓 발짓이라도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좀 좋아.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키암 씨 시아버지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말이 없으시네. 아, 참네. 근데 키암 씨 친정 아버지가 사위한테 뭔가 물어봅니다. 깨워 찍어 먹어. 된장 똑같아. 한국 된장. 나와서 깨워 똑같아. 나와서 깨워. 오이꽃이 안 매워. 엄청나 매워. 우리 나 갖고 온 것도. 이거를 된장에 찍어갖고 먹으면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사위의 행동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내가 다 담은 거야, 내가. 장. 고추장도 담고, 고추장.
어머나 한국말로 된장 고추장을 권하는 임 여사님. 대화가 진행이 안 돼서 답답한 친정어머니가 키암 씨를 찾습니다. 와.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깨워 찍어 먹는 거 아니야? Kêu tao thì mà kêu tao. Ông kêu tao bên đây tôi nhìn nhang như nào. Nhang như là họ từ vùng vào đó. 겨우 불러놨더니 다시 또 부엌으로 가네 키암 씨는. 근데요 말없이 식사만 하던 키암 씨 친정 아버지가 사돈들의 밥그릇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요 옆으로 뭔가 사인을 줘요. 키암 씨 친정 어머니도 척하면 척이네. 근데 키암 씨는 동생이랑 얘기하느라고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요. 친정 부모님 드실 반찬을 담아가야 되는데 Rau sườn nhâm rồi là 라오스식 된장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래요. 아니, 얼른 밥 먹어. 밥 먹게. 사돈들 밥을 넉넉히 드셨으면 하는 키암 씨 친정 부모님의 마음. 이 살밥 맛 조금 보려고. à tôi lấy ít hơn nhiều. 어우 더 드신다는 말에 얼굴들이 밝아지시네.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손님. 이렇게 해봐. 어머 동원 씨가 라오스 사위 다 됐네. 사위 애교에 장인 장모님 얼굴이 확 폈어요. 손 숟가락 운동 아니 이렇게 하면. 라오스 찰밥 먹는 방법이 생소한 임 여사. 밥이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평소에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들었던 키암 씨 부부의 열정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한국어와 라오스 말이 난무하는 아주 글로벌한 식사 시간이에요. Thế năm ăn bằng nướng có phải nướng thêm quả rau nướng thêm mỏ nè. Mỏ bên hú nè. 근데 계속 살밥만 잡수면 안 들려요? 평소에 말이 없던 키암 씨의 활약으로 양가 모두 오래간만에 화기애애하게 맛있는 식사 시간. 맛있네, 살밥이. 같이 샀잖아요. 이야기도 없고 답답하잖아요.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저 라오스말, 어머니 한국말 몰랐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물었어요. 못했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었어요. 네. 시원하세요. 한국에서는 만사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었던 키암 씨. 필요할 때는요 이렇게 제 목소리를 똑 부러지게 내는 사람이었네. 임 여사도요 이렇게 며느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부슬부슬 비도 내리고 땅도 안 좋은데 임 여사님 혼자서 어디 가세요? 라오스의 평범한 시골 마을인 며느리의 고향. 며느리가 자란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보십니다. 한번 나와봐요. 맨날 방에서만 있으니까 시간도 안 가고, 응? 답답해 죽겠네. 여기서 주무시구나. 사돈댁 우사 옆에 있는 간이 건물. 일하다가 쉬는 데래요 여기가. 몇 마리요? 몇 마리? 그래,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소.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소. 어쩌다 보니까 말이 통하네요. 소. 한 마리, 다섯 마리? 이따 아버지가 오셔야 쫙 우리 함께 야시장에. 당당하게 한국말로 당부하는 임 여사님. 어우 나와보니까 좋으세요? 좀 나온 게 좋네, 그래도. 밖에 나오는 게 좋아요? 네. 아니 가끔 며느리가 밖에 나오면 좋다는 말을 해서 처음에 와갖고는 좀 답답했겠지. 지금은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래도 덜 애로워도 처음에 와서 굉장히 애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며느리의 마음이 서서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다 같이 시내 야시장에 나왔어요. 세 개? 네, 3개. 안에 똑같아요, 저를.
둘, 셋. 나무가 바보졌다. 야, 너 해봐. 하나, 둘. 풍선이 이렇게 많아도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성공. 기암 씨 이제 감 잡았나 보다. 손은 안 돼요. 이번엔 임 여사님 차례. 하나, 둘. 아이고,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하나, 둘. 아이고, 인장. 하나, 둘. 와, 시아버지는 백발백중 명사수시네. 근데요, 저 뒤에 키암 씨 친정 아버지는 말없이 슬쩍 도전하시네. 자, 이제 임 여사가 그토록 바라던 며느리와 쇼핑할 시간. 본격적으로 장 보러 갑니다. 임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서서 옷가게부터 둘러봅니다. 근데 눈에서 레저 나와요. 뭘 이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색깔도 화사한 것만 골라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보시네. 네가 지금은 젊으니까 이런 것은 나이 먹은 나나 입지. 니는 좀 이쁜 거 좀 입어라. 지금 안 입으면 언제 입겠냐. 빼나 그 짧은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편한 그거를 아주 계속 입어 집에서. 키암 씨는요, 딸 효진이 옷만 봐요. 야, 영어는 크겠냐? 이거 너한테 크겠어? 키암 씨는요, 임 여사가 고른 화려한 원피스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생각 달라지잖아요. 스타일도 달랐잖아요. 혼자 가서 싸우고 싶어요. 이번만큼은 소신껏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옷을 사지 않는 키암 씨. 임 여사도 그런 며느리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날 저녁에 가족이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배려를 해준 사돈들한테 임 여사가 감사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도 며느리는 의자에 앉지 않고 고기 구울 준비를 해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 어서 저쪽 있는 데 보여. 양가 부모님을 야무지게 챙기는 며느리가 정말 대견하고 예뻐 보이는 임 여사님. 근데요, 가만히 있던 동원 씨한테 임 여사의 호통이 떨어집니다. 어머니는 먹을 줄 알지. 이런 것도 꼬시고. 네가 해야지. 내지 이거만. 오빠도 엄마한테 뭐 말도 못했잖아요. 저 똑같아요. 속상해요. 며느리가 서서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쓰이는 시아버지. 고기를 2점이나 넣어서 꼭꼭 싼 쌈을 들고 며느리한테 줄 타이밍을 노립니다. 짱이야. 아,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고, 역시 며느리의 사랑은 시아버지예요. 근데 한 쌈 채 넘기기도 전에 남편 쌈이 기다리고 있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느라고 생전 애정 표현을 못하던 남편의 행동 싫지 않은 눈치네. 키암 씨 혼자만 고기를 굽게 한다고 임 여사한테 타박을 듣더니 이걸로 그나마 조금 만회를 한 것 같아요. 제 딴에서는 그래도 와이프 어머니보다는 그래도 와이프 입장에 서고 와이프를 많이 도와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꼈죠. 이렇게. 다음 날 오늘은요, 키암 씨의 가족 셋이서 다정하게 집 앞에 나왔습니다. 목표는 바로 이 오리예요. 원래 키암 씨 친정에서 키워서 파는 오리거든요. 오늘처럼 집에서 잡는 일은 없었는데 키암 씨하고 시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잡는 겁니다. 어머니가 오리 파는 산길이에요. 오리탕 끓이는데 키암 씨 친정 식구들이 전부 동원됐어요.
직접 잡아가지고 손질해서 끓이려니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죠. 집에서 잡는 건 처음이라서 또 서툴러요. 음식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근데 부엌에서는요, 아직도 재료 준비가 한창이에요. 아유, 오리탕은 불에 올리지도 못했네. 안 그래도 성격이 급한 임 여사님, 기다리다가 슬슬 지쳐가지고 아이고, 키암씨 부모님은 가시방석이요. 그래도 그 마음이 키암씨만 하겠어요. 재료 준비는 가족들이 도와줬지만 맛을 내는 것만큼은 시부모님 입맛을 잘 아는 키암씨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오리탕은 푹 끓여야 맛이 나는데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날이 어둑어둑해졌어. 임 여사는요, 이제 걸을 힘조차 없어요. 아직 오리탕 끓이는 냄새도 안 나는데 오늘 내로 먹을 수 있나? 임 여사는요, 입에도 대지 않던 라오스 빙수의 숟가락이에요. 아, 달다. 설탕을 엄청나게 넣네. 너무 달다면서도 숟가락이 멈추지 않는 임 여사. 식사해야 되는데 군것질로 배를 채우시네. 부엌에서는요, 드디어 며느리가 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다행히 오리탕 이제 끓래. 한국에서 공수한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한국식 오리탕 느낌 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일미라도 너무 늦으니까 속이 좋을 리가 없고. 이제 일곱 시 되면 말이야. 이거 8시 45분이 안 되네. 9시 15분 전이야, 지금. 아, 이거 한국 시간이란 게. 아, 그러니까. 나도 뭐 안 맞췄다 해서 모르고 있어. 아, 그렇지. 뭘 몰라, 2시간 늦은 데가. 이거 해서 지금 안 넘어갔잖아. 무엇이 해가 안 하면. 아니, 컴퓨터 이제 그다음에 한번 뭐 낮에는 해가 있을 거 아니? 안 깨. 아, 조용히. 임 여사님이 인내심에 한계 왔어요. 키암 씨가 그런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밥상 차릴 준비합니다. 임 여사도요, 며느리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서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고 속만 끓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 가족은 여기 오셔서 너무 미안해져요. 음식 아예 식사는 늦게 식사했잖아요. 좀 미안해져요. 밤이 돼서야 완성된 오리탕. 아버지 시합하게. 빨리 가족들이 모여야 밥을 먹는데. 이제는요, 시아버지도 지쳐가지고 말을 잃었어요. 사돈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식사를 시작하는 가족. 점심으로 먹으려던 밥이 늦어도 너무 늦은 저녁 식사가 됐습니다. 식사 자리만큼은 함께 하던 키암 씨. 친정 아버지도요, 우사에서 정리하다 말고 식사에 합류하셨습니다. 근데 잠이 부족해서인지 계속 보채는 효진이. 효진이 달래느라고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니까 임 여사가 손녀를 안고 자리를 피해줘요. 밥을 하면 빨리빨리 해서 먹고 차려주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얼른 먹으면 해서 먹고 남은 또 차려서 얼른 먹고 가서 쉬어야지. 고생한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는 임 여사식 표현입니다. 저도 빨리빨리 하고 싶었는데 끝내서 혼자잖아요. 홍보 좀 터었는데 오리탕 끓이면은 시간 좀 걸렸잖아요. 밥은 언제 먹었어요? 저 들렀는데 좀 힘들어요. 가족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저거 봐야 집에서 가까운 수영장에 왔어요. 연애할 때도 수영장을 와본 적이 없다는 키암 씨 부부. 아이고, 키암 씨 부부가 제일 신났다.
깊어. 안 먹어, 물이. 아들 내외가 이렇게까지 다정한 거 임 여사님 아셨을까요? 결혼 2년차 신혼인데 부모님 앞에서 애정 표현 못하고 살았던 아들 며느리 사진을 그냥 팍팍 찍어주시네. 그렇게 한바탕 놀고 난 뒤에 임 여사가 며느리한테 데이트 신청했어요. 지금처럼 분위기 좋을 때 며느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이고 왔어 어쩌서 막 그런 것이 없으니까 원래 이게 나오스 사람들이 그런가 어쩐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 한다. 저는 친구 별로 없어요. 그게. 근데 여기가 고향이잖아. 여기가 고향이잖아. 네, 놀러 가서도 아니에요. 저는 술 먹어도 아니고 일 많아서 시간 없어서. 그래서 저 13살부터요. 13살? 네, 요 음식은 네 알아서 해. 먹고 싶어 해. 안 먹고 싶어 하지 말아요. 엄마는 절대 안 해줘요. 안 해줘? 네, 안 해줘요. 옷 사고 싶으면 또 절대 그래. 안 사줘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며느리인데 왜 진작 얘기를 들어주질 못했을까요? 가서 봐야 알지.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진 만큼 두 사람 사이 마음의 거리도 좀 좁혀졌을 거예요. 그날 오후에 얼른 내놔봐. 뭐가 아니 그래. 뭐 샀니? 뭐요? 어떤 만 하고요? 뭐 샀어? 키암 씨가 임 여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키암 씨 소심한 성격 또 나와 또. 뭐가 아니 그래. 내놔봐. 선생님 사주는데 그게 어머니하고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모르는데 어머니는 지갑 사는데 지갑 사보냐?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아이고 고맙다. 음악을 들더는데도 나 지갑 어찌 살라다가 피가 쏟아져버려고 못 갔잖아. 포장을 벗기면서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임 여사. 그래도 나한테 돈을 더 좋아하더라고. 지갑 사려고 3시간이나 돌아다녔다는 키암 씨. 아이고 보람 있네. 우리 키암이 우리 아들부터 그 마음 쓴 것이 더 낫다니까요. 한국으로 가기 전 임 여사는요 며느리한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네가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뭔 어머니한테 그래도 못할 말이 많잖아.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싸게 나 보고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지.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어. 그 나우스에 내가 며칠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좀 그래. 예? 네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만큼 고생했다는 것을 알겠어. 예? 이 말을 꺼내려고 시어머니가 용기를 내셨다는 걸 키암 씨도 압니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집 왔을 때 막 겁이 났냐? 깜짝 놀랐어? 더 사랑하고 나가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사랑하고 사랑은 사랑은 사랑했는데 근데 말은 사랑은 부끄러워요. 사랑한다는 간지러운 말을 처음으로 한 고부. 지금 그 말 꼭 기억해요. 예. 앞으로 눈물 안 날 거예요. 행복 살 거예요. 서로 표현하지 못해서 쌓였던 오해. 하지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죠.
네.